네, 일단은 외부 칼리브레이션, 카메라랑 라이다, 2D 라이다 활용해서 칼리브레이션 한 방식에 대해서 이론과 이것저것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용했던 GitHub 오픈소스는 위 링크에 달려 있고, 그리고 카메라 2D 라이다 칼리브레이션을 하였습니다. RP 라이다 A2로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 제슨 TX2 활용했고, 그리고 관련 의존성 패키지로는 넘파이랑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저거는 제가 안 썼습니다. 그리고 오픈CV, 파이 쿼터니언, 파이 야물, 파이 야물이 이제 칼리브레이션 파라미터 관리해주는 파일인데, 야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논문으로는 Extrinsic Calibration of Camera and Laser Range Finder, 이게 짱이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 만든 방식인데 굉장히 유명한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이론적인 부분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이제 영상 기하학에 대해서 공부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피놀 카메라 모델에서 이제 이미지 프로젝션, 카메라 칼리브레이션, 익스트린식 파라미터, 외부 파라미터랑 내부 파라미터, 그리고 렌즈의 왜곡 계수에 대해서도 공부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련 중요한 이론들은 이제 좌표계 시스템, 월드 좌표계, 카메라 좌표계, 정규 좌표계, 픽셀 좌표계, 그 정규 이미지 평면과 그 정규 좌표계가 쓰는 정규 좌표계를 쓰는 이유, 그리고 내부 카메라 행렬, 그리고 카메라 매트릭스, 프로젝션 매트릭스, 외부 카메라의 외부 파라미터, 이 월드 좌표계에 대한 그 파라미터와, 그리고 동치 좌표계, 호모지니어스 정표계, 그리고 영상 기하, 그리고 여기서 그 3D와 2D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솔브 PMP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파라미터에 들어가는 이 초점거리, 프린시플 포인트, 스큐 코에피션트, 디스토션 코에피션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짱이라는 사람이 쓴 이 외부 파라미터를 구해내는 방식은 2D 라이더와 그 2D 비전 카메라 두 개를 활용해서 이 체커보드를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가 밑에 있을 때 카메라가 위에서 바라볼 때 해서 이 3D 좌표들을 이제 확인해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RP 라이다 A2와 이 제슨 온보드에 달려 있는 카메라를 활용해서 하였습니다. 이제 피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상이 이제 거꾸로 보여서 보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피놀 카메라에 빛이 통과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점이 아래로 통과해서 이런 식으로 상이 거꾸로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처럼 이제 물체가 있으면은 그 월드 좌표계에서 x, y, z가 있을 때 빛을 쏘주게 되면 초점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미지 플레인으로 거꾸로 이렇게 상이 맺히게 되고, 정규 좌표계는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정규 좌표계에도 이런 식으로 상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는 이렇게 맺혀진 이미지가 다시 거꾸로 회전이 되어서 이미지 플레이는 이런 식으로 보이고, 예, 네, 저희가 보이는 이미지 플레이는 또 초점 거리가 f이기 때문에 여기 f인 거리에서 잡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월드 좌표계랑 카메라 좌표계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먼저 카메라 좌표계는 x, y, z. 근데 여기 시첨자가 달려 있는데 이거 무슨 이유인지 잘려 있네요. 월드 좌표계 x, y, z가 있고, 그리고 p가 이제 어떤 물체에 맺히는 상이 p일 때 이제 이미지 플레인에는 이 스몰 p, img, 그리고 픽셀 좌표계 x, y 있고 정규 좌표계도 있습니다. 이제 먼저
네. 월드 좌표계는 임의로 잡아서 사용할 수 있는 좌표계로 좌표계는 일종의 약속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어떤 위치인지 유일하게 결정될 수 있으면 되는 것으로 보통은 이제 대문자로 표기해서 P는 X, Y, Z입니다. 다음은 카메라 좌표계로 카메라의 초점, 렌즈의 중심을 원점으로 하고 카메라의 정면 광학축 방향을 Z축, 카메라의 아래쪽 방향을 Y축, 오른쪽 방향을 X축. 월드 좌표계와 구분되게 아래 첨자 C를 사용하는데 여기 C가 조금 잘려 있긴 한데 보통 C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자체는 월드 좌표계와 동일한 단위를 사용해서 카메라 좌표계로 활용이 됩니다. 다음은 픽셀 좌표계로 보통은 이제 이미지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평면은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는 영상에 대한 좌표계로 왼쪽 상단 모서리를 원점으로 하고 오른쪽 방향의 X축 증가 방향, 아래쪽 방향의 Y축 증가 방향입니다. 근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좌표계를 쓸 때 X가 오른쪽 방향 이거는 그대로고 Y축이 아래쪽이 증가 방향인데 그 이유는 이 P 이미지가 상이 거꾸로 맺힌 거를 다시 거꾸로 해가지고 만약에 물체가 아래로 움직인다 했을 때 Y는 이게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게 월드 좌표계에 있는 어떤 물체가 위로 움직였을 때 Y는 아래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부호를 맞춰주기 위해서 아래쪽 방향을 Y축 증가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픽셀 좌표계의 X축, Y축에 대해 결정되는 평면을 이미지 평면, 이미지 플레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어, 프로젝션인데 그 프로젝션에서 공간상의 한 점 이 P는 이미지 평면의 한 점 P 이미지는 X, Y의 투영, 프로젝션 됩니다. 사실 이 이미지에 있는 이 P에 있는 P 이미지를 있는 선 레이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모두 P 이미지로 투영됩니다. 그래서 물체 어떤 P가 있을 때 이 P에서 나오는 빛이 이미지 평면에 투영이 되는데 사실 그게 이 레이의 개념이 아니라 이 레이의 개념은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투영이 돼서 P 이미지에 잡히게 됩니다. 사실 이 사이에 있는 공기들이 있겠죠? 어떤 물체가 있다면 만약에 이 물체가 없다면 이 뒤에 있는 어떤 물체가 잡힐 거고 그래서 레이의 의미는 여기에 이렇게 투영이 되게 되는 모든 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점 P와 P 이미지를 있는 선 레이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모두 P 이미지로 투영이 되고 3D 점 P로부터 P 이미지는 유일하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영상 픽셀 P 이미지로부터 P를 구하는 것은 부가적인 정보 없이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 좌표계 개념이 또 중요한데 이 정규 좌표계는 이제 카메라 좌표계에서 초점거리 F만큼 떨어져 있는 게 이 P 이미지죠. 근데 1만큼 떨어져 있는 게 정규 좌표계입니다. 노멀라이즈드 이미지 플레인으로 정규 이미지 좌표계로 편의상 도입된 가상의 좌표계입니다. 좌표계의 단위를 없앤 정교화된 좌표계로 초점과의 거리가 1인 가상의 이미지 평면을 정의하는 좌표계입니다. 이거는 비슷한 말이고요. 정규 좌표계의 원점은 정규 이미지 평면의 중점, 광학축 ZC와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이 정규 좌표계의 P'은 스몰 P'은 6,V로 6,V는 정규 좌표계 내에서 이 정가운데를 의미하게 됩니다. 픽셀 좌표계는 왼쪽 상단을 의미하는 픽셀 좌표계의 원점은 여기를 의미하는데 정규 좌표계의 원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P 이미지는 픽셀 좌표계의 P 이미지는 정규 좌표계 P'의 그 내부 파라미터를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내부 파라미터는 F 그 초점거리 F가 있다 했고 그리고 프린시플 포인트인 CX, CY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픽셀 좌표계에서 X는 이미 정규 좌표계 U에다가 초점거리 FX를 곱한 거랑 그리고 픽셀 좌표계의 원점인 CX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Y는 또 이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P 이미지는 정규 좌표계 P'의 내부 파라미터 행렬인 카메라 매트릭스 K를 곱한 게 P 이미지입니다. 이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매트릭스를 알아야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구해낼 수 있으므로 이 체커보드를 활용해서 내부 파라미터를 구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 내부 파라미터를 구해내는 거는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 있고 쉬움으로 굳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부 파라미터를 구해내게 돼서 피놀 카메라일 때 이제 내부 파라미터는 다음과 제가 썼던 제슨 TX2의 온보드에 제슨 TX2 온보드에 달린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고 왜곡 계수는 다음과 같은데 저희는 왜곡 계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카메라에는 매우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카메라라서 옛날에 만들어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왜곡 계수가 상당히 컸는데 지금 쓰는 거는 왜곡 계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스스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이 좌표계가 호모지니어스 좌표계로 보시면 x, y가 아니라 x, y, 1입니다. 정규 좌표계 있는 것도 6, v, 1입니다. 이거 같이 이게 1 이렇게 막 지금 보시면은 fx, fy 뿐만이 아니라 0, 0, 1 뭐 이런 것도 달려 있는데 이걸 보통 호모지니어스 좌표계로 부릅니다. 이제 이 x, y를 x, y, 1로 표현하는 형태인데 왜 이걸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0이 아닌 임의의 상수 w에 대해 x, y를 wx, wy, w로 표현한 좌표계로 스케일이 무시되며 한 좌표에 대한 표현이 무한합니다. 사실 원 좌표를 구하려면 끝자리가 1이 되도록 스케일을 변하는 겁니다. 형태는 x, y, w일 때 w를 나눠서 w분의 x, w분의 y, 1인 표현으로 이 둘이 의미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w는 그냥 어떤 수를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게 호모지니어스 좌표계고 위에 있는 게 저희가 쓰는 데카르트 좌표계의 표현일 때 어떤 행렬을 변환시킬 때 써야 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이미지 평면에 잡히게 됐을 때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웨이라는 거의 의미가 어떤 이 공간상에 있는 모든 점들을 투영시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호모지니어스 좌표계가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만약에 W가 여기 보시면 x, y, w로 표현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x, y, w가 x, y는 이제 고정되어 있고 w가 이런 식으로 무한히 변한다고 했을 때 0부터 4로 변한다고 했을 때 x, y, 4가 w가 4일 때는 이 점이 됩니다. x, y, w 좌표계가 있을 때 그리고 x, y, w가 2, 3, 2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2, 3, 0은 이렇게 무한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왜냐면은 보시면은 x, y, w에서 이 w분의 x랑 w분의 y, 1로 변환시키게 되면은 w가 0으로 갈 때 이 x와 y의 좌표가 무한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 3, 0일 때는 그 x, y의 좌표가 이런 식으로 무한으로 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평면상의 한 점에 대한 호모지니어스 좌표는 이 점으로 투영되는 모든 점들을 한꺼번에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링크에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쓰는 방식 중에 변화한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제 리지드 트랜스포메이션일 때 어떤 강체가 평행 이동을 한다 했을 때는 수식이 이런 식으로 되고 회전 이동을 한다 했을 때는 수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강체가 회전 이동과 평행 이동을 한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수식이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코오디네이트가 강점을 보여주는 부분이 이 변환인데 만약에 3차원 좌표에서
x를 중심으로 회전한다 했을 때 수식이 이렇게 되고 y 중심은 이렇게 되고 z 중심은 이렇게 되는데 z, x, y, z를 전부 변환한다 했을 때 수식은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과 같습니다. R11부터 R33까지 이런 식으로 되고 3차원 좌표에서 또 이동 벡터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호모지니어스 좌표계로 표현한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저희가 쓰는 데카르트 좌표계에서는 변환 행렬이 이런 식으로 MP 플러스 T로 표현이 되는데 저희가 쓰는 호모지니어스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선형 변환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 수식에 대한 설명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선형 변환을 함으로써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실제로 컴퓨팅 계산을 하게 됐을 때 호모지니어스 좌표계가 표현되는 게 아니라 데카르트 좌표계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 때 계산 수식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또한 역행렬을 구해내는 방식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게 호모지니어스 이 좌표계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미지 기하학입니다. 이제 이미지 프로젝션 모델이 있을 때 이제 RT가 저희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행렬, 변환 행렬이고 그리고 T 플러스 1 이게 카메라 접표기상의 3D 접표 정규 이미지 평면에 투영시키는 프로젝션 행렬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어떤 그 내부 파라미터랄지 그 리지드 변환 행렬까지 곱하기 주게 되면은 이제 어떤 스케일 팩터가 있을 때 스케일 팩터는 이제 물체의 그 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몰드 좌표계에 있는 어떤 점을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지 평면에 투영한다 했을 때 그 t를 여기 t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를 분해해 주면은 카메라 행렬과 t 플러스 1과 rt 이렇게 수식이 이렇게 되고 간단하게 말해서 x, y, z가 있을 때 이 행렬과 이 내부 파라미터 행렬을 곱해주게 되면 이미지 평면에 잡히게 되는 좌표계의 표현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K, RT, X, Y, Z. 근데 이 RT를 저희가 구하고 싶은 익스트린식 파라미터입니다. K는 인트리식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인트리식 파라미터와 익스트린식 파라미터를 곱해주게 그 X, Y, Z 외부 3D 좌표에 있는 어떤 물체의 외부 파라미터와 내부 파라미터를 곱해주게 되면 저희의 이미지 좌표 2D에 잡히는 이미지 좌표를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월드 좌표계에 라이다가 있습니다. 라이다에 이 P에 있는 물체의 좌표를 구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P에 잡히는 물체의 좌표는 X, Y, Z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X, Y, Z의 좌표를 구해내주고 그리고 이 외부 파라미터와 내부 파라미터를 곱해주면은 월드 좌표계에 있는 그 점을 이미지 평면에 투영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파라미터와 내부 파라미터를 알면은 이 점을 알게 되었을 때 곱해주게 되면은 이미지 평면에 잡히는 S, Y의 좌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식이 이제 조금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제가 사용하였던 익스트린식 파라미터를 이제 내부 파라미터를 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외부 파라미터를 구해주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그래서 외부 파라미터를 구해주는 방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용했던 장비와 RP 라이더 A2와 2D 라이더와 그리고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RP 라이더는 다음과 같이 레이저 포인터들을 이 벽면이나 어떤 물체 이런 식으로 잡고 있고 그리고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평면에서 잡히는 어떤 점들이 이제 픽셀 좌표계에 이렇게 보시면 왼쪽 상단이 0,0이죠. 0,0에서 아래쪽으로 증가하는 방향이 Y축 증가 방향,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방향이 X축 증가 방향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제가 어떤 점을 딱 찍었을 때 RBG 상에서 잡히는 어떤 2D의 점을 다음과 같이 레이저 좌표계로 표현합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그냥 이 좌표계가 뭐 한
이게 아마 크기가 1 정도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0.6에서 뭐 1, 마이너스 1. 몇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 점을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점을 잡고 딱 클릭하고 2D 내비게이션 클릭하고 여기 딱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여기 어떤 이 이미지를 잡았다 싶으면은 그 이미지를 딱 클릭해가지고 보면은 뭐 레이저 여기 레이저가 여기쯤 있을 것 같다라고 클릭을 해서 여러 점들을 모아줍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이 레이저 좌표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 픽셀 여기서 잡혀 있는 어떤 좌표입니다. 이 왜 이렇게 하는지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게 오픈CV 솔브 PNP 알고리즘입니다. 이 솔브 PNP 알고리즘은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를 알고 있는 경우 카메라 포즈를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오픈CV 함수입니다. 카메라 포즈를 추정하게 가능하게 하는 오픈CV 함수. 카메라 포즈는 익스트린식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브 PNP에 들어가주는 함수, 변수들은 먼저 오브젝트 포인트, 이제 RP 라이더 상에서 A2D 라이더 상의 3차원 점들과 그리고 이미지 포인트의 3차원 점들에 대응하는 이미지 상의 2D 그 점들을 넣어주고 내부 파라미터와 이 왜곡 계수를 넣어주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회전 행렬과 이동 벡터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회전 행렬을 로드리게스 표현으로 나와 있어서 이제 쿼터니언으로 바꿔가지고 하게 됩니다. 쿼터니언으로 바꾸는 이유는 계산이 매우 간단해지기 때문입니다. 뭐 아무튼 그렇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어, 내부 파라미터를 알고 있고 왜곡 계수 알고 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동 벡터 행렬과 회전 행렬을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회전 행렬은 다음과 같이 코터니언 표현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외부 파라미터를 알면은 이렇게 외부 파라미터를 알게 되었을 때 라이다와 카메라 사이에 포즈 이스터메이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때문에 라이다에서 나오는 그 레이저 점들을 이런 식으로 투영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는 노 이미지 이런 식으로 그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실패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2D 라이더와 이미지 사이에 클락이 동기화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고리즘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뭐 그러니까 일단 원래 알고리즘이 이제 2D 라이더 상에 있는 어떤 레이저 점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 3D 상의 그 2D 라이더를 활용한 어떤 물체의 좌표들을 그 좌표들을 이미지 평면에 어디쯤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투영시켜 주는 게 CV2 서클을 해가지고 원점을 찍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이 물체가 여기쯤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레이저에 있는 어떤 점이 여기 투영이 이미지 평면에 여기 투영이 돼서 원을 찍고 원을 찍고 원을 찍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증강현실처럼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크로나이즈 해주는 게 메시지 필터인데 이게 로스 패키지 상에 있는 어떤 내장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함수를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콜백을 해가지고 뭐 메시지 필터에 있는 스캔 토픽을 받고 뭐 이미지 또 카메라인 2D 라이더에 있는 스캔 토픽 받고 이미지 그 카메라로 받는 이미지 토픽 받아가지고 둘이를 이제 대략적으로 싱크로나이즈 해주는 어프로시메이트 타임 싱크로나이즈 함수를 활용해서 스캔에서 받는 서브스크라이브와 이제 이미지에 받는 서브스크라이브 둘이 합쳐가지고 어떤 타임 디퍼런스만큼 해가지고 고려해서 동기한 다음에 뭐 콜백하는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이제 그때 했을 때는 스캔 이렇게 받고 카메라 이미지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체 싱크로나이즈 해주는 그 로스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 메시지 필터가 어떤 거냐면 메시지 필터링 특정 메시지만 통과시키고 그 외의 메시지는 통과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징 필터링 결과는 필터링 후 메소드를 호출하여 사용 가능하고 필터링을 통과한 메시지를 받으면 레지스터 콜백 함수 인저로 메소드를 호출하면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필터링 결과값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뭐 앞에 보셨던 이 레지스터 콜백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싱크로나이즈가 돼주는 겁니다. 이제 메시지 필터는 서브스크라이버로 로스 토픽을 읽고 데이터를 필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메시지 필터라는 통해서 어떤 채널들이 있습니다. 뭐 라이다 채널이 있고 이제 뭐 카메라 채널이 있으면은 둘이 동기화 시간 클락을 맞춰줘서 이런 식으로 동기화 시켜주는 건데 이제 타임 싱크로나이즈 필터는 헤더에 포함된 타임 스테이프에 의한 수신 채널을 동기화하여 수신하는 채널의 단일 콜백의 형태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제 뭐 C플을 사용할 때는 9개 채널을 동기할 수 있고 타임 시퀀서 필터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캐시는 받은 메시지를 원형 q 버퍼에 기록하여 차후에 지난 메시지를 불러올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정책 기반 싱크로나이저를 활용해서 메시지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서로 다른 여러 메시지를 동기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타임 스탬프를 가진 메시지를 한 번에 받아 처리하도록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업에 따른 이제 정책이 필요하고 이 정책은 어프로시메이트 타임 폴리시와 뭐 정확하게 맞추는 이그젝트 타임 폴리시 두 개가 따로 있는데 이제 이 헤더의 스탬프는 타임 스탬프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만 메시지를 하나의 채널로 보내도록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이그젝트를 쓰지 않고 어프로시메이트 타임 폴리시를 활용해서 이제 두 개의 뭐 라이다랑 이미지 두 개를 동기화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당시에 이제 타임 디퍼런스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 몰라서 도대체 라이다랑 이미지랑 어떻게 타임 디퍼런스가 있길래 유추해서 어떤 로스에 있는 누가 질문한 것을 확인했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클락이 없습니다. 클락이 없는 카메라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되고 어떤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했던 라이다가 이런 식으로 이 나노초 단위여가지고 뭐 1.6초 뭐 이런 식으로 클락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타임 디퍼런스를 이런 식으로 우연히도 타임 디퍼런스를 이런 식으로 크게 설정해놨더니 해결이 되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당시에는 이제 대충 맞춰가지고 그냥 된다 드디어 된다 해가지고 증강현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보여드리자면 이제 한 점을 3D 한 점을 클릭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2D에 어디쯤 있을 것 같다 클릭해서 진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숨 참고 이미지를 딱 2D 라이더를 클릭한 다음에 되게 마우스도 엄청 정교하게 클릭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해가지고 한 몇 번 해가지고 데이터를 솔브 PMP에 넣어가지고 솔브 PMP는 또 이제 최적화 수치 해석 함수인데 리렌베르크 마르크드 옵티마이제이션이 되어가지고 여러 이제 데이터들을 넣어가지고 외부 파라미터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뭐 코터니언 표현으로 하고 여기서 또 RMS이라고 평균 제곱워트 개념이 중요한데 이거는 그냥 오차값 어떤 센스가 필요한 개념인데 그냥 오차가 한 1000 나온다 그러면은 좀 잘못된 거고 한 10에서 20 정도면은 꽤나 잘 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외부 파라미터를 이런 식으로 구해주고 외부 파라미터를 뭐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로드리게스 회전의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셀프 PMP 알고리즘 분석해보고 외부 파라미터 값 분석해봐서 이제 이 논문 분석은 이건 별개입니다. 그래서 솔브 PMP는 이제 여기 이 3D 상에 있는 어떤 점과 그리고 2D 상에 있는 어떤 점을 쳐 넣어가지고 약간 이 안에 있는 이 내부 파라미터를 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안에 있는 거를 약간 수치 해석적으로 좀 구해내는 방식입니다. 솔브 PMP는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이제 뭐 코터니언 쓰는 이유는 짐벌락 문제가 없고 계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은 이유도 있고
이제 카메라 칼리브레이션 이 외부 파라미터를 구해내는 방식이 몇 가지 있는데 뭐 DLT 방식, 짱 방식, 트사이 방식, 셀바이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쓰는 거는 이 가장 유명한 짱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동기화까지 성공해서 이제 그 외부 파라미터를 알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 회전 행렬과 이동 벡터 행렬을 알고 있을 때 프로젝션 해가지고 3D 점에 있는 좌표를 2D 이미지상에 그 증강현실해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이제 뭐 손이 이쯤에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증강현실 하는 방식입니다. 영상은 따로 있고 네, 이상입니다.